아마 저희 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손에 잡히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들이 손에 잡히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마 굉장히 많은 질문들과 궁금증들이 생겨나셨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들을 좀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지금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너무 말끔하게 넥타이까지 차신. 네. 안녕하세요. 광주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저희 학교가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4차 산업기술, 그중에서도 앞서 강연해 주셨던 메타버스 관련해서 많이 흥미를 가지고 취업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일자리들이 더 창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방금 해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강연 도중에 조금 언급을 좀 하긴 했었는데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메타버스라는 현상은요, 기존에 있어 왔었던 IoT나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그런 어떤 하나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 사실 메타버스 현상이 기존과 다른 점은 뭔가 하면은 이 안에 세계관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아바타를 통해서 사람들끼리의 소통과 같은 약간의 인문학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가능성이 조금 달라지는 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어떤 현상들이 좀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은 게임만 만들고, 그리고 뭐 시뮬레이션만 하는 분들은 시뮬레이션만 하던 그런 시장 상황들이 조금씩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보시면은 어떤 아이돌 기획사 같은 데서도 게임 개발자를 뽑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조선소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공장 같은 데에서도 실시간 시각화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을 많이 뽑고 있는 것처럼 융합이 되면서 많은 기회가 생긴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기회들을 잡으신 데 좀 조언을 갖다 드리자고 한다면은, 한 가지에 지금 배우고 있는 기술 자체에만 너무 집중을 하지 마시고요. 그 기술이 어떤 방향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좀 가져보시면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유니티를 잘 쓰는 엔지니어를 뽑고 싶은데 게임 회사로만 전부 다 그런 인력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뽑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런 시장에서의 요구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좀 이해를 하고 다양한 쪽으로 시야를 많이 좀 확대시켜 나가면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사실은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하나만 좀 덧대자면 지금 이것들이 기회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고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 늘 새로운 직업들을 만들어냈고, 반대급부로 또 그것들이 무엇인가를 대체하면서 또 누군가에게는 또 직업을 빼앗는 그런 양상들이 그동안 계속 되어 왔는데요. 아마도 블로그,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블로그 같은 게 나오면서 블로거라는 직업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유튜버라는 직업 자체가 초등학생들이 선망하는 뭐 5대 직업 안에도 들 정도로 굉장히 지금 인기도 많고 수익도 많이 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일련의 그 변화들이 지금 계속 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불리우듯이 지금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들을 디지털로 구현할 수 있고 기술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리면서 새로운 직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직업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가치가 세상에 수용이 되면서 엄청난 부와 또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저는 목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제 이야기 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상상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술, 이게 메타버스 기술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들 유튜브에다가 영상으로 만드는 것보다, 글로 블로거로 쓰는 것보다 어쩌면 메타버스라는 공간 안에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더 크고 확장성도 더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김범주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티 같은 특별한 툴을 가지고 결국은 그걸 상상을 실현하고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수많은 일들이 저는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여기서 하나만 말씀을 더 덧붙이자면,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는 직업, 기존에 내가 하고 싶었던 직업, 내지는 이 사회가 이것이 성공의 방정식이야라고 얘기했던 직업들보다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 상상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그냥 끄집어내고 그것들을 현실화시키고, 그리고 그 가치와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한다면 아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수많은 가능성과 가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가능성의 앞에 딱 서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인터넷 초기라든지 스마트폰 초기에도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상력의 폭이 되게 좁았었던 것 같아요. 기껏해야 홈페이지 같은 걸 만드는 데서 인터넷의 용도가 멈추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타버스도 지금 당장의 상태보다 앞으로 이것이 만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겠네요. 네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우리 핑크 가디건을 입으신 운동하는 직장인님. 직장인님. 네. 네. 지역의 미래와 연관이 지을 때 그 지역 주력 산업인 광주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해서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등 지역 산업들은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홍보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어려운 질문이지만 좀 한번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는 기존에 따로따로 업계별로 이렇게 연구되고 활용되어 오던 기술들을 하나의 어떤 컨센서스, 하나의 융합된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라든지 아니면 헬스케어 같은 지역에서 지금 특화시키고 있는 산업에서도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많은 데이터들이 추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손목시계형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도 건강 데이터들을 많이 우리가 축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냥 숫자로만 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메타버스 공간으로 옮긴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손목시계를 차고 운동한 분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메타버스 공간 안의 아바타는 점점 근육질이 되는 그런 시각화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모티베이션을 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는 사실 AI가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메타버스 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 공간에서 AI가 능력을 발휘하려고 그러면은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물체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메타버스 안에서는 바로 그 AI 캐릭터들하고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훈련된 AI 캐릭터를 우리가 현실 공간 안으로 어떤 알고리즘만 가지고 와가지고 실제 생산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컨텐츠를 만드는데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그 AI 산업을 메타버스를 통해서 더 많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여기 한 두 가지 좀 중요한 포인트만 한번 좀 네.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세계 자체는 국경의 경계가 없잖아요.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도 무너졌지만 게다가 인터넷과 동일하게 메타버스라는 세계에서 국경, 전라도, 경상도 경계조차도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사실 이 공간 자체는 거의 그 경계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 있을 그렇죠. 디지털 공간에 경계는 없겠죠. 메타버스 자체가 네. 결국은 전 세계 하나로 엮여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네. 너무 이제부터는 그런 지역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지역에서 갖고 있는 수많은 컨텐츠나 자부심, 그다음에 뭔가 굉장히 중요한 뭔가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라는 공간과 기술들을 활용해서 오히려 더 널리 확장하면서 그 가능성과 가치를 좀 만들어내는 네. 그런 시도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역의 안에다가 뭔가 만들겠다보다는 여기다 만들면 그냥 글로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질문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전에 세컨라이프 기억하세요? 그럼요. 저도 예, 많이 2003년에 했었습니다. 나왔던 세컨라이프. 사실은 또 엄청 잘 나갔었고 이 메타버스라는 열풍을 만들었던 장본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때는 그 흐름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2012년, 13년을 지나서면서 서서히 몰락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이거라고 생각해요. 고객 가치의 부재. 무슨 얘기냐면 세컨라이프가 너무 인기 좋다 보니까 수많은 기업들, 수많은 지자체, 정부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뭘 만들어서 진짜 장난 아니게 세컨라이프가 확산이 맞습니다. 됐었잖아요. 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주민, 시민, 고객, 사용자 그들이 그 안에서 뭘 해야 될지 무엇을 계속 중고 가치로 삼아야 될지 아니면 지속 가능하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과 장치들이 너무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네. 땅값은 비싸지고 네. 젠트리피케이션 생기고 여기서 뭔가 더 즐길 것들도 없는데 뭔가 그냥
뭔가 거대해진 느낌 그런 것들이 선행화가 되면서 세컨라이프가 서서히 고객들의 이탈을 저는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많은 분들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이 메타버스 열풍이라는데 우리 뭘 하지? 여기다 뭐 만들어야 되지? 이런 고민부터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반드시 그 고민에 앞서서 선행해야 될 질문이 과연 우리는 이 메타버스라는 기술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가? 우리 지자체에 있는 시민들 아니면 이 경계를 넘어선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라고 그렇죠. 하는 질문을 꼭 하고 그것을 해결해주는 도구이자 수단으로 이 메타버스 관련 기술들을 활용해야 될 필요가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메타버스라는 이 개념이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냥 메타버스를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나갈 것이냐 그리고 어떤 재미를 느낄 것이냐가 먼저 고민이 돼야지 사실 그 메타버스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개념만으로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활용이 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또 한 분 또 질문이 있으실 네. 것 같은데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외모와 굉장히 다른 이름을 갖고 계신 김봉선님. 네, 안녕하세요. 취업준비생입니다. 오늘 강연에서 게임이나 엔터, 자동차 산업 분야 등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메타버스 안에서 이용자들이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해주신 질문에 사실 답을 제가 강연 때 잠깐 언급을 했었죠. 크리에이터 네, 이코노미라는 이코노미. 단어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직접 창작자가 돼서 지금 가지고 있는 수많은 디지털 기술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도 사실 엄청난 디바이스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카메라가 거기 들어있고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프로세서가 거기 들어있고요. 그리고 늘 인터넷과 연결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편집도 할 수 있고 업로드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들이 주어져서 저는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관점에서 여러분 모두가 창작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가 되어서 디지털로 만들어내는 세상. 사실은 메타버스가 디지털로 근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만들어낼 것들이 저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고요. 예. 그 안에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한 스푼 더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이런 것들을 또 한 스푼 더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를 이용한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은 인기를 얻고 또 수익도 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런데 사실 이 유튜브 흥행의 돌풍의 바람의 이면에는 나는 별로 얼굴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그다지 익숙치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또 잘하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혼자서 뭔가를 꼼꼼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좀 더 예쁜 디자인의 옷을 만든다든지 자기한테 숨겨진 재능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 자체는 영상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인터랙션 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아바타한테 입힐 수 있는 옷을 만들 수 있기도 하고 다양한 영역의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할 수 있는 되게 종합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뭘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뭘 계속 반복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까를 갖다 생각을 해보신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 기능이나 그 취향 같은 것들이 맞출 수 있는, 맞을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이나 서비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논의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뭘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기술이 출현했을 때 그런 것들을 정말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맞습니다. 단어로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쩌면 이 메타버스라는 세상에서는 또 메타버스 그 리터러시가 필요하지 필요하죠.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이 질문을 주신 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고 지금 갖고 계신 상상력들을 이 안에 담아내고 또 그것들 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도구를 익히고 기술을 익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는 또 연습들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조금 더 좀 복잡하거나 조금 더 스케일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시려 그러면은 유니티 같은 엔진을 갖다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페토에서 활용될 수 있는 아바타 의상이라든지 배경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주어진 것 외에 나만의 독특한 어셋을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는 유니티 엔진을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상상력의 폭을 더 확장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을 이런 메타버스 관련 기술들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구현해낸다면 어마어마한 큰 기회의 땅에 우리가 앞으로 서게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2030 호남의 미래 지도라고 하는 특집으로 저희가 이 방송을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호남이라고 하는 곳이 아까 우리가 같이 얘기했다시피 네. 더 이상 전라도만의 호남일 필요 없잖아요. 세계의 호남이 될 수 있는 세계의 호남이 거죠. 될 수 네. 있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또 세계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세계 지금 BTS나 오징어 게임 같이 우리 로컬의 가장 우리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 이유는 바로 이런 연결의 기술, 디지털 기술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메타버스가 또 하나의 그런 문을 열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호남의 미래에 메타버스와 만나는 수많은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함께 펼쳐진다면 또 우리가 여기 함께 했던 것이 크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가상 스튜디오하고 현실 스튜디오를 함께 방송을 하는 이 경험들이 만약에 누군가한테 기록이 된다 그러면은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즐겁고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인공지능에 대해서 또 깊이 있는 이야기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